극적인 추가 시간 득점으로 킹스컵 결승에 진출한 박항서가 동남아시아 축구 최강으로 인정받았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5일 태국 부리람의 창아레나에서 열린 태국과의 2019 킹스컵 국제축구대회 준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킹스컵 대회에는 베트남과 태국, 인도, 퀴라소 4팀이 참가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인도, 퀴라소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베트남과 태국의 4강전은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펼쳐졌다. 킹스컵은 지난 1968년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대회로 동남아 이외 국가도 참여한다. 베트남은 이 대회에 3차례 참여했으나 우승 기록은 없다. 마지막 참가가 지난 2006년으로 당시엔 개최국 태국에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반면 홈팀인 태국은 지금까지 이 대회에서 15차례 우승한 최다 우승 국가 이력을 갖고 있다. 이날 박항서 감독이 상대할 태국은 베트남의 최대 라이벌이다. 태국은 스즈키컵 5회 우승은 물론 킹스컵에서도 최다 우승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 스즈키컵 준결승에서 말레이시아에 패해 라이벌 베트남의 우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날 경기의 우승자는 오는 8일 열리는 결승전에서 A조의 승자와 만난다. 시종일관 거친 흐름으로 이어진 양팀의 경기는 거친 몸싸움과 잦은 공수 전환으로 치열하게 전개됐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태국이 주도했지만 베트남은 짧은 패스와 역습 위주로 경기를 운영해 실리를 챙겼다. 4회, 3회, 3 포메이션을 꺼내던 박항서 감독은 콩푸엉을 교체 명단에 둔 것을 제외하면 베스트 11을 모두 활용해 태국전에 나섰다.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축구 라이벌인 두 팀답게 거친 플레이가 이어졌다. 전반 10분 동안 반하우가 태클 과정에서 상대 수비와 충돌해 그라운드를 잠시 떠나 치료를 받는가 하면 경고가 난무하는 등 과열된 분위기 속 양팀 선수들은 과격한 몸싸움을 펼쳤다. 레드카드가 예상되는 충돌도 나왔지만 친선 경기의 특성상 주심은 여러 차례 옐로카드로 경고를 주었다. 전반 공방전 속에서 태국이 2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후반전에는 대체적으로 태국이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이었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체격 조건을 앞세워 선이 굵은 롱볼 축구를 선보였다. 수세에 몰린 박항서 감독은 후반 20분 콩푸엉을 투입해 반전을 노렸다. 콩푸엉은 후반 27분 상대 수비의 마크가 헐거워진 틈을 타 터닝 슈팅으로 골대를 노렸지만 아쉽게 무위에 그쳤다. 중원에서 주도권을 주고받던 두 팀의 승부는 추가 시간에서 결정됐다. 추가 시간 4분 코너킥 혼전 상황을 틈타 응우옌 아인득이 헤딩으로 공을 골대에 밀어넣었다. 상대 골키퍼의 실책이 겹쳐 공은 골라인을 넘어섰고 그대로 결승골이 됐다. 폭스 스포츠 아시아는 경기 종료 득점 상황을 되짚으며 먼 포스트를 노리고 올라온 코너킥은 응우옌 아인득의 머리에 연결됐다. 태국 골키퍼 카윈 탐사차나는
헤딩을 막아내는 듯했다면서, 그러나 공은 손에서 튀어나왔고 골키퍼는 수비수와 엉켜 코믹한 골을 허용했다고 묘사했다. 이어 홈팀인 태국 대표팀과 팬들에게는 가혹한 상황이라고 덧붙인 매체는 대가가 큰 실책을 통해 극적으로 승부가 마무리됐다. 베트남이 결승에 진출했다.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축구의 최강자라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베트남 축구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2018 스즈키컵 우승은 물론 2019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8강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8강 진출이었다. 폭스 스포츠 아시아는 당시에도 베트남 축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박 감독이 베트남 선수단과 계속 마법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베트남은 앞으로 10년 안에 아시아 축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평한 바 있다. 태국을 꺾은 베트남은 오는 7일 저녁 9시 30분 퀴라소와 우승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만약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승리를 거둔다면 이는 베트남의 킹스컵 사상 첫 우승이다. 베트남 축구를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은 앞서 인터뷰에서 성공적인 감독 생활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결속력과 단단함, 영리함, 투쟁 정신이 있다. 모든 선수들이 팀으로 맞섰다. 감독으로서 나는 자신감과 믿음을 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항서 감독은 지도 철학으로 위닝 멘탈리티를 꼽으며 최대한 많은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지도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박항서 감독의 부임 이후 베트남은 압도적인 성적으로 명실상부한 동남아의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때문에 그동안 동남아 최강을 자청하던 태국은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었고 지난 3월 U22 대표팀 간의 경기에서 4점차 무득점 참패를 당하자 서력을 위해 베트남을 킹스컵에 초청했다. 특히 태국 축구협회는 토너먼트 형식인 킹스컵의 특성 때문에 반드시 베트남을 만날 수 있도록 아예 베트남전을 태국 대표팀의 첫 경기로 설정했다. 그래서인지 태국 캡틴 티라실 당단은 이 경기는 우리의 명예가 달린 경기라고 말하며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시리삭 감독 역시 베트남전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결국 오늘의 패배로 동남아의 최강팀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말았다. 박항서 감독은 비록 부리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한 일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지만 선수들과 오랜 호흡을 맞춰온 만큼 승리를 자신했고 실제로 1대0 승리를 거두었다. 킹스컵 결승에서 박항서가 이끄는 베트남을 기다리고 있는 퀴라소가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퀴라소는 베네수엘라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카리브해에 있는 네덜란드 자치령이다. 이곳은 사실 축구보다는 야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앤드루 존스, 조나단 스쿱, 안드렐톤 시몬스, 주릭슨 프루파, 켈리 젠슨 등 네덜란드 국적의 주요 메이저리거들은 대부분 퀴라소 출신이다. 퀴라소가 피파 회원국이 된 것은
2010년 네덜란드형 안틸레스가 해체되면서다. 그전까지 퀴라소는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 소속되어 있었다. 퀴라소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 CONCACF 월드컵 때다. 당시 퀴라소는 2차 예선에서 몬트세레스와 쿠바를 꺾었다. 축구와 관련해 역사와 전통도 없는 작은 섬나라에서 세운 놀라운 기록이었다. 이는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던 퀴라소 선수들의 합류로 가능해졌다. 헬몬트 스포르트에서 뛰고 있던 찰톤 비센토 선수는 아버지가 퀴라소 출신으로 대표팀에 합류했다. 당시 외신들이 퀴라소를 주목하자 처음부터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사람들도 우리가 거둔 성공을 즐기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비센토는 퀴라소 대표팀이 관심을 가진 첫 번째 선수였다. 또한 사우샘프턴에서 뛰고 있는 쿠코 마르티나는 U21 대표팀으로 선발되며 퀴라소와 인연을 맺었다. 마르티나의 부모님 역시 퀴라소 출신이다. 그는 퀴라소 팀에 합류하며 섬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네덜란드 야구 국가대표팀의 주축 선수로도 활약하면서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과 쿠바 야구 국가대표팀 등 쟁쟁한 국가를 꺾고 201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과 2017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 2회 연속 4강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다. 축구의 경우 2010년 10월 10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가 해체되고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으로서의 퀴라소가 출범한 후 피파에 가입하였으며 구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기록을 승계한다. 아직까지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기록은 없으며 골드컵에서는 1963년, 1969년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이 최고의 성적이고 2017년에 중미 대륙대회인 카리브컵을 처음으로 우승하며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